근데 어떻게 처음엔 넷플릭스가 시작을 했냐면 그냥 DVD를 우편으로만 빌려주는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그 임원들 최고의 경영자들이 블록버스터를 찾아갑니다. 블록버스터에서 온라인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책임지고 다 관리를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블록버스터 임원들이 실실 쪼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또 실수가 있어요. 코카콜라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 병 있죠. 그 모양이 콜라나무 열매 그 모양으로다가 이제 만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콜라나무 열매랑 아예 달라요. 이분이 검색을 잘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실수였어요? 실수였어요. 실수. 허수 실수 아니고 실수. 섰경험 썼네요. 아 그게 아닙니다. 그게 뭔데? 그게 뭔데요? 그거가 아니에요. 아 진짜 처음 경험하는 일. 그러니까 그게 첫 경험이지 뭐예요. 그거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겁니다. 있는데. 다른 뜻 아닙니다. 예. 아 뭔가 처음 하는 일은 실수하게 돼 있다는 건가? 그렇죠. 이동진 평론가님 이거 일부러 빈칸 남겨놓으신 거예요?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하나도 없을까 되게 이러다가 철학적이지 않아요? 실수에 일부러 이렇게 공백을 일부러 그렇죠. 블랭크를 남겨두셨어. 사실 우리는 매일 실수를 하면서 살잖아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Blessing in disguise라는 말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나에게 불행이 닥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오히려 축복이 돼서 아하.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다뤄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두 분 혹시 자주 하는 실수 같은 거 있으세요?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예, 근데 어느 쪽 실수를 자주 해요? 뭐 저는 뭐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설명을 반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상대성 이론 설명할 때 뭐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뭐 길이 팽창을 말하면서 길이 수축에 대한 예시를 든다든가. 그러니까 꼬이는 머리가 거예요. 앞서가 있구나. 내가 이 말을 생각하는데 다른 말이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머릿속에서 계속 이 말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서 보면은 깜짝 놀래요. 말하다가. 저는 저기 그런 일 많죠.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일이에요. 과부하. 네. 그리고 같은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머릿속에 과부하가 오는 거 그런 아니에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말을 했나? 네. 그럼 저기서 이 말을 했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두고 오는 거 정말 자주 해요. 어디- 물건 두고 오는 거. 네. 항상 다시 가지러 가고. 이거는 저는 절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왜요? 나올 때 넘버링을 합니다. 손에 있는 물건이 몇 오늘 개였다. 3개까지 있다. 네. 그럼 1, 2, 3을 넘버링 해놓고 그날 이제 이동할 때마다 이 넘버링만 생각하는 거예요. 3개가 있나? 단순하다. 아니, 그 넘버링을 굉장히 좋은 잘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저기 두고 온다고 얘기하시니까 대학 때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는데 비가 오는 줄 몰랐고요.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보다는 이제 빈 강의실에서 혼자 공부하는 타입이었거든요. 빈 강의실에서 혼자 공부하고 밖에 이제 비가 온다고 그래서 물론 우산은 갖고 왔지만 깜빡하고 비가 그때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이제 바깥으로 나간 거죠. 밖에 나가 보니까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아하. 내가 강의실에 우산을 두고 왔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강의실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미 강의가 꽉 차가지고 사람이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홍문을 제가 뒷문을 이 빗속에 그냥 나갈 수는 없으니까 문을 여는데 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막 쫄아가지고 제가 또 하필 맨 뒤에 앉았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다행이네요. 몰래 가는데 그 자리에 가는데 거기 자리에 우산이 없는 없어. 거예요. 근데 또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요. 네.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있고 자는 사람 우산이라도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막 혼자 이렇게 어떻게 하지 하는데 네. 그 앞에 교수님이 저보고 학생 못 찾나 이러시는 거예요. 수업하시는 분이. 이목 집중. 네,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우산을 두고 와서 그랬더니 가방에 꽂혀 있네 이렇게. 가방에 꽂아두고 못 진짜로? 찾은 거예요. 자리에 그래서 없었군요. 네, 교양 있게 말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쪽팔린 경험 중에 한 번. 진짜요? 저는 사실 실수에 말실수를 적었는데 네. 뭐 네. 말을 하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말실수 굉장히 크고 작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는 입에서 말이 헛나왔는데 네. 두고두고 좀 웃긴 거예요. 뭐죠? 편의점에 갔다가 네.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약간 뭐를 꽂고 듣고 있다가 이제 어. 인사하려고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근데 문 닫고 나왔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들어가서 아니 계시라고요. 이렇게 말하기도 뭐하고 네. 나한테 인사한 거네요. 안녕히 가세요. 3인칭. 네. 안녕모 안녕히 가세요. 현모 간다. 그 알바 하시는 분 신나서 퇴근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약간 잠이 부족할 때 잠이 부족할 저도 때. 모르게 나오죠. 근데 실수를 하는 것도 다 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럼요. 과학적인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실수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네. 실수 자체를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실수가 과학입니다. 아니 요즘 광고 찍더니 더 밀어요. 아, 침대는
과학. 실수는 과학입니다. 이제 단독 모델로 가려고. 저는 지금 투탑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좋아. 그게 오래가. 그럼요. 실수도 과학이라고요. 네, 한번. 왜냐하면 네. 실수 같은 경우가 우리의 뇌가 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뇌가 기본적으로 어떤 인지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더 이상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쌓이고 정보가 들어오고 뭘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실제로 멀티태스킹이 안 되기 때문에 막 이러다가 놓치는 부분이 생긴 거죠. 그 실수가 일어나고 첫 경험. 내가 처음 해보는 일은 우리의 뇌가 제대로 모델링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네. 한 번도 안 해보면 어떻게 잘해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압박, 부담을 막 주는 거예요. 야, 오늘 너 이거 잘해야 된다. 틀리면 안 된다.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실수를 또 만들어내요. 너무 과도한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네. 그 일종의 긴장을 하면 평소에 안 하던 실수도 하고 이런 것도 다 그것도 맞는 다 거죠? 과학적인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습관 때문에 벌어지는 실수. 멈춰있는 에스컬레이터. 넘어질 뻔한 적 없어요? 네, 뭔지 알아요. 그죠? 이것도 우리의 뇌가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휘청하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뇌는 이게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어, 습관적으로. 무의식이 그냥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 딱 올라갈 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약간 휘청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 때문에 벌어질 수 있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실수를 하게 만든 이유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 과학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뇌에서 당연한 수많은 시각 정보, 청각 정보 이런 걸 처리하다 보면 너무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골자만 해야지 이제 뇌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그것을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을 보는 거고 들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걸 듣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에스컬레이터가 마찬가지인데 네네. 그걸 뇌과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어떤 시각 정보가 눈에 이제 망막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시각 정보가 들어오면 그게 이제 시상을 거쳐서 시각 정보가 뒤쪽에서 처리하는 시각 피질이 있는데 일로 이제 가서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뉴런이라는 게 전기적이든 아니면 화학적이든 그런 정보를 처리하는 방향이 있는데 순방향으로 뉴런의 방향보다 역방향으로 가는 뉴런의 숫자가 10배래요. 얘기인 즉슨 시각 정보를 봐서 시각 피질에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 피질에 이미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모형에 따라서 지금 들어오는 것이 좀 맞는지 아닌지를 10배 가깝게 미리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것이라고 예상한 것을 실제로 본 게 맞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보거든요. 결국은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볼 거라고 예상하는 걸 보는 거죠. 이번 주제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영화가 더 길티라는 영화인데 더 길지. 네. 이 더 길티라는 영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경찰인데 이전에 처리했던 일을 잘못 처리해서 좌천이 돼요. 그래서 콜센터로 옵니다. 119. 그렇죠. 119, 112 이런 데 전화 오면 신고를 받아야 되죠. 근데 영화가 굉장히 재밌는 건 영화가 한 90분밖에 안 되는데 90분 동안 콜센터 안만 비춰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주인공 거의 얼굴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영화가 장편 영화인데 너무 재밌어요. 덴마크 영화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전화를 받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좌천됐기도 했고 전화를 심드렁하게 받겠죠. 네. 근데 그러다가 어떤 여자가 전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횡설수설해서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이 지금 납치됐는데 납치범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그걸 속이면서 나한테 신고를 위장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죠. 정말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의 남편이 함께 있게 되는데 그 남편은 전 남편이면서 전과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둘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 남편이 이 아내를 납치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까지 해를 끼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캐치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전화로 이 경찰이 사방에 연락을 하면서 그걸 막으려고 애쓰는 과정이 이제 영화 이야기예요. 재밌겠네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경찰관이 엄청난 큰 실수를 해요. 그 실수의 핵심은 자기가 들을 거라고 예상한 대로 들었고요, 이 사람은. 네, 자기가 보고 싶은 거대로 본 거예요. 재밌겠다. 그래서 일이 완전히 착오로 엉망진창으로 이제 예.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반전이 나오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슨 뭐 시상이라든지 시각 정보나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인간은 예상한 것을 보거나 듣는다는 거, 그걸 너무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야, 대사를 되게 잘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렇죠. 묘하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듯한 대사들. 네, 야, 고민 많이 했겠는데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볼 수 있는 영화인가요? 또 리메이크한 작품도 있어요, 미국에서. 저는 리메이크 작품 못 봤는데요. 리메이크도 워낙에 또 재밌으니까 요새. 제목이 더 길티니까 뭐 죄책감이잖아요. 네. 이 남자가 사실은 아내와의 관계나
혹은 자기가 이전에 했던 일 동안에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죄책감 때문에 정보가 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무리를 하게 되는구나. 그걸 만회하고자. 자신의 인지적 한계가 만들어낸 실수네요. 인지적 한계. 예. 제가 생각난 거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게 된 너무 유명한 그 얘기. 계기였어요. 어느 날 몇 날 며칠에 우리가 베를린 장벽을 그때 다 전면 붕괴시키겠다라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중요하죠. 아무도 예상한 사람이 없었는데 근데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그때 참석한 공보관이 마침 휴가를 갔다가 그날 도착해서 허겁지겁 자료를 제대로 숙지도 못하고 여권 심사 기간을 좀 단축시키겠다. 그리고 했는데. 지점 포인트를 좀 늘리겠다 정도였는데 아. 그냥 여행을 전면 자유화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탈리아 기자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했더니 사실은 승인을 거쳐야 시행되는 제도였는데 예. 바로 지체 없이 즉시 즉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어.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기자들이 동요하지 않았는데 그 이탈리아 기자가 보도를 하죠. 특종이라 그러면서 드디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막 속보를 띄우니까 그걸 또 사람들도 막 통신사들이 다 받아서 사람들도 막 서독에서도 그럼 다 부시고 막 했겠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다 장벽으로 몰려들고 미처 연락을 못 받은 초소에 있는 분들이 진짜야? 사람이 너무 많이 이제 때로 막 몰려드니까 그냥 위험하기도 하고. 속수무책으로 열어준 거죠. 멋진 일이네 어떻게 보면 되게. 네, 갑자기 역사가 바뀐 거죠. 안 그랬으면은 좀 더 늦어졌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무슨 사소한 실수, 네. 오판으로 네. 역사가 뒤바뀐 경우가 많죠. 굉장히 많죠. 일단 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수많은 재해들,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재해라고 생각했지만 불가항력적인 어떤 사유 때문에 생겨나는 어쩔 수 없는 비극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대부분 다 인재잖아요. 다 인재죠. 예. 그런 걸로 뭐 제일 유명한 건 아무래도 타이타닉 아닌가. 타이타닉이요? 타이타닉의 실수는 정말 사전이 나올 정도로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설계상의 실수인데 당시에 타이타닉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호화 여객선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인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체를 만들 때 철을 써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연철이라는 걸 썼단 말이에요. 선체를 연철들을 이렇게 조립하기 위해서 못을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대갈못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그건 강철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강철로 만들어서 연철을 잇다 보니까 서로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미세하게 전류 같은 것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로 못이 부식이 돼요. 그래서 이음새가 헐거워져요. 어머. 이것이 이제 나중에 사고에서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어떤 사연이 되고 그다음에 고명정을 20개밖에 안 실었어요. 이유가 타이타닉이 침몰할 리가 없잖아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고 이 고명정을 바깥에 이렇게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미관상 안 좋기도 하고 그 고명정을 만든 다음에 승무원들한테 단 한 번도 훈련을 안 시켰대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없을 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실수에다가 안전 불감증이었구나. 네, 가장 황당한 일은 결국은 타이타닉은 열쇠 하나 때문에 침몰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열쇠?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거대한 이 배가 있는데 배 맨 앞에서 뭐가 오는지를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어떤 감시를 하는 그런 선원이 있겠죠. 네. 그렇죠. 맨 앞에서. 네. 근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쌍안경 같은 걸로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쌍안경을 그럴듯한 보관함 안에 집어넣고 열쇠로 잠가 놓은 거예요. 아. 잠가 놨는데 그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는가? 1등 항해사가 갖고 있죠. 네. 근데 1등 항해사가 이 배가 출항하기 직전에 바뀌어요. 네. 그래서 또 다른 1등 항해사가 타게 되는데 열쇠를 인수인계를 못 받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감시원이 그날 이제 이 어둠 속 그날 또 안개도 엄청 많이 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바다를 쳐다보면서 뭐가 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쌍안경을 보려고 하는데 쌍안경에 열쇠가 없어서 못 꺼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뭐 맨눈으로 보지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부숴서라도 꺼내면 되는데 감시원조차도 무슨 뭐 사고가 나겠어? 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해서 맨눈으로 보다 보니까 한참 뒤늦게서야 거대한 빙산이 오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쌍안경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만 있었더라도 제대로 꺼내서 보기만 했었어도 훨씬 더 일찍 발견하면 아마도 타이타닉은 침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야, 이거는 참 비극을 낳은 실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타닉 영화 안에서 실수가 있습니다. 영화에도요? 영화 안에서 그 제임스 카메론이 실수를 제임스 카메론 했어요? 감독이 이제 만든 그 타이타닉 오게티. 밤하늘 네. 왜요? 천문학자가 보고 네. 맞아요. 저 당시 저 위치에서 볼 수 있는 밤하늘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 재밌는 게 나중에 감독판 때 수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일리가 있다. 와. 그래서 이제 맞는 그 밤하늘로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지적한 그 미국의 천문학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맞아요. 선배님이시네요. 역시 닐 타이슨 선배님 존경합니다. 아,
배 항해 실수하면 떠오르는 게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거든요. 그것도 실수였잖아요. 그렇죠.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항해를 떠나기 위해선 지도가 있고 지도상에서 자기가 도착할 거리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사람이 채택한 것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나온 지도를 봤단 말이에요. 페르시아는 당시에 이제 굉장히 발달한 그런 그쵸. 과학을 갖고 있는 나라고. 네. 근데 그 페르시아에서 마일로 표기된 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인도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걸리겠다라고 계산을 했는데 계산이 엄청나게 틀려요. 그래서 인도가 실제로 있는 것보다 절반밖에 안 가도 인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오판을 하죠. 네. 아하.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사이에다가 우연히 그때까지 몰랐던 아메리카 대륙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메리카 대륙이 없었다면 중간에 그 항해는 실패했을 그쵸. 거라는 거죠. 뭐 안 나오나 이러고 돌아왔겠죠. 그렇죠. 근데 그 계산이 어떻게 틀렸냐면 예. 페르시아 마일이 있고 어허. 로마 마일이 있단 말이에요. 유럽에서 사용하는 건 로마 마일이에요, 당시에. 네. 근데 페르시아는 페르시아 마일인데 똑같이 마일이라고 쓰지만 이것이 서로 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 이런 상황에서 페르시아 마일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당연히 로마 마일이겠죠. 로마 마일로 계산을 해요. 그렇게 해서 거리가 짧아진 거거든요. 습관이 만든 또 실수네요. 또 그다음에 도착해야 될 아시아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고 오판을 해요. 네. 크기 때문에 더 일찍 도착한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실수들이 겹쳤는데 이 실수를 안 했으면 사실은 발견 못 하는 거죠. 어. 계속 그냥 본인은 잘했다고 믿고 있었잖아요. 네. 얼마나 당당해요. 끝까지 뭐 정신승리. 그렇죠. 끝까지 아시아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멘탈이 참 건강하구나 느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모험을 하겠죠. 근데 이런 단위 때문에 또 실수가 이루어진 게 나폴레옹의 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나폴레옹이 예. 자기는 땅에서 재면 작지만 하늘에서 재면 가장 크다고 하도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단신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 안 실제로는 당시 프랑스 남성들의 평균 키보다 컸어요. 그래요? 근데 그때 그 키를 영국으로 가져오면서 영국식 단위로 환산을 하니까 너무 작은 키가 돼버린 거죠. 실제로 어느 정도 되니까? 167, 8이었대요. 아. 근데 그때 남자들의 평균 키는 164. 그러면 나폴레옹을 몇으로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들은 한 158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작게 알고 네.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잴 필요까지 없었는데. 하늘에서 재면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 하늘의 기준이 이제 카르만 라인이니까 100km까지 이렇게 빼면은 네. 뭐야? 별 차이 없을 90 것 같아요. 크게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오차 범위인데요. 이런 거는 사실 과학계 종종 있죠. 그 페니실린. 플레밍이 그 영국의 이제 생명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세균을 연구해요. 근데 세균을 연구하는데 이거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가야 되는데 급하게 나오느라 놓고 나온 거예요. 뚜껑 안 닫고. 네, 그냥 대충 벌려고 나왔어요. 근데 딱 왔는데 곰팡이가 핀 겁니다. 그래갖고 뭐야 이 곰팡이 뭐야? 근데 놀랍게도 곰팡이가 폈는데 균들이 거기에 접근을 못해요. 네. 세균이 다 죽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게 뭐지? 이게 페니실리움이라는 곰팡이의 발견이죠. 네. 얘가 지금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항생제를 시작하게 만든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항생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박테리오파지라고 네. 그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굉장히 작은 생명체가 있어요. 파지가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박테리아를 먹는다라는 의미예요. 먹어치운다. 네, 박테리오파지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어디서 봐요?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마치 우주선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 아마 우리가 다른 행성을 탐사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예요. 저렇게 생겼다고요? 네네네. 정말 우주선 같죠? 굉장히 작은 생명체인데 귀엽다. 네. 급수탑 같네요. 약간 화성침공 같은데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런 캐릭터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해서 이제 박테리아랑 싸우자, 세균과 싸우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항생제가 나오면서 이제 박테리오파지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많이 저물었죠. 왜냐하면 항생제가 너무 강력하니까. 근데 다시 박테리오파지 연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요? 항생제를 너무 남용해서 내성? 내성을 갖춘 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도 또 어떤 부작용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연과 어떤 실수가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재수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라고 할 텐데 이런 사람들은 그 우연과 실수로 생겨난 이상한 것이 왜 그랬을까를 가지고 거기서 발명이나 발견을 하잖아요.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과학계에는 정말 이런 일이 너무 많고 어떻게 보면은 이걸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지 맞는지를 몰라도 그 결과가 좋은 경우 되게 많아요. 독일의 과학자 렌팅한 같은 경우가 음극선 실험을 하는데 검은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이제 새어나가지 않게 딱 음극선을 가려놨는데 네. 백금 시아나 바륨이 묻어있는 물질이 있었어요. 바륨. 네, 그래서 백금 시아나발이 묻어있으니까 요게 갑자기 빛이 나는 거야. 음극선이랑 반응을 한 거죠. 네. 이거 왜 이러지? 분명히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 X선을 발견한 겁니다.
그 우리 위장 조영술 할 때 바르맥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겠죠? 왜? 뭘 먹어요? 그 먹는 거 있잖아요. 먹기 힘든 거 위장 조영술 할 때 바르맥 아, 먹잖아요. 그래요? 입에 이렇게 묻 그런 거. 맛없는 거요? 네네네 입에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셨 표정이 너무 리얼하셨어. 그런 어떤 굉장히 멋진 일들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반대 일도 있는데 가장 끔찍한 사례가 이제 조지 워싱턴의 죽음이에요. 네. 워싱턴이 사실 이제 대통령을 2번 했잖아요. 네. 2번 하고 나서 이제 은퇴를 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60대에도 굉장히 건강했고요. 근데 겨울인데도 승마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겨울이고 춥고 비가 오고 하는데 비 맞고 승마를 하니까 돌아오니까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어요. 감기 몸살이. 두 사람이 와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조지 워싱턴이 죽은 게 1799년도인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당대 최고의 의사들도 말도 안 되는 시술을 했던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사혈법이라는 거거든요. 사열? 사혈법으로 피 죽은 뽑는 사람. 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히포크라테스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네. 히포크라테스의 무슨 4가지 체액설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4가지 체액 중에서 가장 많은 게 혈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4가지 체액이 인체 몸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혈액이 너무 많아지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있고 그것을 완전히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갈레누스라는 의사인데 그 이후로 한 1500년 정도의 어떤 서양의 의학의 근간을 다 그 이 믿음으로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안 좋거나 이럴 때 피를 뽑아요. 사혈법을 써요. 피가 잘 안 뽑히니까 어떤 일도 쓰냐면 거머리를 쓰거든요. 거머리를 사용해서 피를 뽑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이 그렇게 됐을 때 돌아왔는데 이 워싱턴을 치료를 하는 두 의사가 어떤 방식을 쓰게 되냐면 목을 통해서 이 피를 뽑아내요. 사혈법을 와, 통해서. 진짜 위험하다. 근데 그걸 3번에 걸쳐서 11시간 동안 뽑아내는데 얼마를 뽑아내냐면 2.3리터를 뽑아내요. 근데 가뜩이나 몸도 안 좋으신 네. 할아버지이신 분한테 2.3리터의 몸을 뽑아내니까 거기다가 약물을 먹여가지고 강제로 토하게 하고요. 관장을 해서 강제로 설사를 하게 해요. 이거를 13시간 동안 계속 하거든요. 사람 잡네요. 그래서 사실은 단순 감기 몸살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의사들이 사혈법 사용했죠. 강제로 구토하게 했죠. 관장했죠. 이렇게 해서 죽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냥 첩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자객인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실수라는 거 이제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사혈이란 말 자체가 네. 이상하잖아요. 네. 우리 몸의 피는 이제 산소를 풍부히 갖고 있는 것과 네. 이산화탄소를 갖고 있는 게 있는 건데 네. 이거를 죽은 피라고 한다고 적혈구가 이렇게 막 죽어서 막 나동거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걸 뽑아내면은 네. 물론 뭐 일부를 뽑아내면은 또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니까 건강상의 문제는 없겠지만 이거를 뭐 죽은 피를 뽑아낸다.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당연하지 않을 수 있죠. 무서워요. 우리 근데 오스카 시상식 중계할 때도 가장 권위 있는 영화계 시상식이지만 자기들도 실수투정이잖아요. 아, 현장에서도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가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지금도 생생한데 오스카 역사상 가장 큰 실수로 1위로 꼽히는 게 바로 그 사건이고요. 잘못 발표한 거예요. 네, 작품사항을 발표해야 되는데 문라이트였는데 라라랜드라고 페이 더너웨이가 잘못 발음을 해서 하죠. 근데 페이 더너웨이도 그렇게 할 만한 게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카드 안에 그 수상자가 써 있잖아요. 봉투 안에. 그걸 딱 2개씩 만든대요. 네. 예비를 위해서. 아. 그래서 하나를 딱 올라가는 사람한테 전달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두고 있다가 발표가 제대로 되면 폐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근데 깜빡 잊고 작품상 바로 직전에 여우주연상을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여우주연상이 이제 에마 스톤이 받았잖아요. 어허. 라라랜드 에마 스톤이라고 써 있고 하나를 발표했으면 나머지를 찢어야 되는데 나머지 걸 그대로 뒀다가 작품상 올라가는 워렌 비티한테 그걸 준 거예요. 워렌 비티가 작품상을 발표하려고 올라가서 딱 보니까 라라랜드 에마 스톤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페이 더너웨이한테 딱 보니까 페이 더너웨이는 라라랜드만 보고 라라랜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래서 이제 이 모든 실수가 있는데 그때 뭐 정말 엉망진창이었죠. 올라와서 엉망진창. 그러면 같이 올라갔나요? 아니요, 저쪽은 못 올라오고 라라랜드 팀만 다 올라와서 하는데, 다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농담이 아니고 잘못됐습니다. 갑자기 라라랜드는 다시 내려와요? 다시 내려와야죠. 근데 이런 실수 말고 그냥 네. 와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하냐. 너무 안타까운 그런 대중문화에서의 실수들 많거든요. 아우. 이런 걸로 제일 유명한 건 비틀즈 실수예요. 예. 비틀즈 실수? 비틀즈는 뭐 사실은 그 대중문화 역사상 뭐 단순히 팝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걸 통틀어서 센세이션을 한 10여 년 사이에 만든 그런 그룹이잖아요. 네. 예. 근데 비틀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1963년도부터 너무너무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한 해 전에 네. 음반을 내야 되잖아요. 데뷔 앨범을.
근데 이제 브라이언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매니저였는데 네. 이 사람이 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어허. 당시에 이제 영국 기준으로 랭킹 2위의 레코드사가 데카거든요. 네. 그 데카에 갑니다. 1년 전에 가서 비틀스라는 너무 훌륭한 신인 밴드를 제가 만들었는데 홍보하고 있는데 한번 음반을 내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자 네네. 라고 해서 오디션을 보게 되죠. 네. 무려 3시간을 보고요. 비틀스 멤버들이 11곡을 불러요. 우와. 근데 그걸 다 듣고 나서 너희는 안 되겠어라고 퇴짜를 놓고 너희는 안 되겠어라고 했을 때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기타가 중심이 되는 그런 락밴드의 시대는 끝났잖아. 너희는 가망 없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담한 상황에서 그 다음엔 EMI에 가서 오디션을 보고 EMI에서 오케이를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EMI가 그걸로 하다못해 돈을 얼마를 벌었겠어요. 그리고 데카에서 너희는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은 평생 그게 흑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비틀스를 못 알아본 거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그런 거죠. 드라마 중에서도 왜 넷플릭스 대형 OTT 플랫폼에 갔다가 퇴짜 맞고 오히려 다른 데서 개봉해서 더 대박난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작품 굉장히 많고요. 일단 더 재밌는 건 넷플릭스 자체가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나오기 전에 이런 2차 시장을 압도하고 있었던 게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미국 간 블록버스터라는 체인점이 있었죠. 비디오 대여점. 블록버스터는 어마어마한 그런 체인점이었어요. 네. 근데 블록버스터에서 이제 비디오 대여도 하고 나중에는 DVD도 대여하고 판매도 하고 이랬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그룹이었는데 이게 1997년도에 넷플릭스가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처음엔 넷플릭스가 시작을 했냐면 그냥 DVD를 창고 같은 그런 어떤 공간 비용을 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편으로만 빌려주는 거예요. 아. 저도 2004년도에 미국에 1년 정도 있었는데 네. 그 넷플릭스 우편 서비스로 DVD 진짜 많이 빌려봤거든요. 카탈로그 같은 거 보고 주문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쉽게 해서 뭐 한 번에 3개까지 주문할 수 있으면 3개를 보고 싶은 거를 주문하면 DVD가 우편으로 와요. 그럼 다 보고 나서 언제든지 하루 만에 보면 하루 만에 반납하면 또 3개가 와요. 이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인데 이걸로 이제 작은 기업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깨인 사람들이니까 디지털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넷플릭스에서 그 임원들 최고의 경영자들이 블록버스터를 찾아갑니다. 미팅을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협업을 하면 시너지가 엄청날 것 같다고 얘기하고 블록버스터에서 온라인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책임지고 다 관리를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나중에 이제 그 넷플릭스에 관한 허다한 많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그쪽 표현으로는 그 블록버스터 임원들이 실실 쪼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의 뭐 이 잡상인 취급하면서 내쫓았다는 무시를 많이 사실상. 했군요. 그래 쫓아냈는데 그로부터 관계가 완전히 역전이 됐고요. 블록버스터는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한 10여 년 정도 지나서 파산하거든요. 그래서 블록버스터는 지금 없잖아요. 그때 조금만 그걸 제대로 알아보고 파트너십을 했거나 또 작은 회사니까 자금난이 문제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했으면 인수했을 수도 있거든요. 태도라도 좋았거나. 그렇죠. 하다못해. 네. 근데 이런 모든 일 때문에 결국 블록버스터라는 공룡은 완전히 없어지게 된 거고 이제는 뭐 완전히 넷플릭스의 시대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를 읽지 못해서 흥망성쇠를 달리한 기업들이 많죠. 저도 코닥을 적었지만 공진님도 적으셨어요? 네. 코닥이란 그 이름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코닥이 사람 이름 아니에요? 아니요, 아무 뜻이 없고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코닥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지 이스트만이 K라는 글자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양쪽에 K가 있는 그런 단어를 생각했고 적당하게 발음이 있는 것으로 만든 거예요. 진짜요? 네. 어찌됐건 코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조지 이스트만이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전 세계 회사들 중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시제품을 가장 먼저 만든 데가 코닥이에요. 1973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걸 만든 상태에서 시연을 하거든요. 촬영까지는 단번에 되는 거예요, 디지털로. 근데 그 당시에 디지털로 찍은 것을 흑백 텔레비전에 최종적으로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한 거의 1분 가까이 걸렸다는 거예요. 당시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그래서 그걸 시연하는 과정에서 뭐 저거 안 되겠네라고 생각해서 포기를 해요. 1분이면 그렇게 긴 거 같지 않은데? 셀카 찍고 1분에 나오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하죠, 못하죠. 야, 어떻게 나왔어? 기다려. 그렇게 73년도에 그랬다가 80년대 초반이 되면 대대적으로 또 시장 조사를 해요. 네. 그래서 시장 조사도 너무 잘했어요. 그 담당 팀장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앞으로는 무조건 필름 카메라는 망하고 디지털 카메라의 시대가 온다라고 네. 말을 하고 그 기간은 10년 정도 후면은 다 교체가 될 것이다.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너 멀리 또 봤네. 무시해요. 그 다음 단계 또 80년대 후반이 되면 CEO를 갈아쳐야 되는 이사회의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한 명은 디지털파고요. 한 명은 반 디지털파예요. 근데 디지털파를 그 사람을 CEO를 안 시키고 반 디지털파를 시켜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적으로 순간이 여러 번이 있었는데 이걸 다 놓치고 되다가 결국 만든 것이 1996년도에 만들거든요.
근데 96년대 만들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소니, 다른 데서는 네, 니콘. 네, 한 15년 전에 만든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은 사멸해 가는 그런 운명을 겪게 되죠. 그러네요. 사실 과학계에서 또 굉장히 재밌는 또 실수가 있죠. 인공지능이 핫하잖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이 개발이 된 게 딱 나오고 이제 시연하는 쇼케이스 장소에서 큰 실수가 벌어집니다. 오픈 AI의 챗GPT 나오면서 인공지능 관련된 시장이 엄청 커졌어요. 네. 근데 구글이 사실은 원류잖아요. 처음 알파고 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으로는 굉장히 앞서 있던 네, AI였어요. 그런데 구글 입장에서는 우리가 질 수 없다. 네. 생성형 AI 우리도 간다. 그래서 이제 숨겨놨던 바드라는 인공지능을 아, 출시를 시험. 합니다. 네. 네. 쇼케이스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갖고 이 바드한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한 질문을 해요. 네. 근데 이거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사실 과학계에 굉장히 중요한 우주망원경이고 그런데 여기서 바드가 헛소리를 해요. 네. 틀린 대답하고 막.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관련된 그냥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거죠. 네. 왜 그랬을까? 근데 이게 생성형 AI의 특징이에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기존의 여러 가지 조합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답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프롬프터형 인공지능이 있어요. 네. 얘는 정해진 질문에 답을 내놓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잘하면 똑같은 답을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생성형 AI는 물어볼 때마다 다른 답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습을 해도 사람이랑 똑같아요. 질문했을 때 똑같은 말 안 하잖아요. 네. 완벽한 문장을 그대로 말 못합니다. 근데 이 바드가 거기서 헛소리를 하면서 갑자기 신뢰도가 왜냐면 그 전에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딱 거기서 실수를 한 거죠 인공지능이.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네, 그때 완전히 이렇게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바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네. 급했던 거죠. 이 네. 챗GPT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상황에서 빨리빨리 우리도 그 써야 조급해져서. 된다라고 해서 시연을 했다가 그런 참사를 빚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연습을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바드는 사라졌지만 그 후속으로 제미나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친구는 이제 멀티모달 기술이 적용이 돼가지고 굉장히 똑똑해요. 빠르고 지금 또 제미나이가 뒤를 이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은 뭐예요? 구글에서 네. 이 바드가 나왔을 때 네. 실수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뒤로 감기 버튼. 네, 거기서 시작된 어떻게 보면 판타지 만화입니다. 리셋하는 거예요? 네, 만화책이 있고요. 네. 뭐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이런 서브컬처에 대한 공부를 하느라고 한번 봤는데 그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과연 서브컬처를 위한 공부를 보셨을까요? 네. 재미로 서브컬처라는 것이 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버튜버랑 콜라보를 하는 촬영이 잡혔어요. 버튜버? 네, 버추얼 유튜버.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하고 싶어서 한번 어떤 작품을 받을까 했는데 너무 유명한 고전 명작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봤는데 사망 회귀, 네, 사망 귀환이라고도 하는데 네. 죽으면 다시 돌아가요. 어떤 세이브 포인트 지점으로.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네. 그리고 이분이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세계로 갔어. 근데 이 세계로 왔는데 역시 평범해요. 보통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이 세계로 가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평범해요, 똑같이. 그래갖고 뭐지? 내가 돌아갈 수 있다. 이런 판타지는 보통 주인공이 이 능력을 이용해서 계속 성장합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 경험이 누적되니까. 엄청나게 훈련을 해. 네. 돌아가잖아요. 네. 그 시간을 난 다시 버는 거예요. 그럼 또 훈련을 해. 그럼 이제 모든 능력치가 상승하겠죠.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구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어. 네. 근데 계속 죽어요. 아, 눈앞에서 보기만 네.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지 하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막 별의별 시도를 다 하다가 포기하는 상황이 갑니다.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 내 인생은 끝났어. 근데 그러다가 얘가 또 어떤 조언을 얻고 또 깨달음을 얻고 다시 마음가짐을 바꿔서 돌아가서 결국 그걸 고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니까 실수를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본인의 실수가 뭔지를 하나하나 계속 고쳐나갑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네. 실수하는 것보다 두려워해야 하는 건 시도하지 않는 거라고 하잖아요. 아, 그럼요. 시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네. 주는 거네요. 주인공이 헛짓거리를 하는 걸 많이 보고 싶은 그런 분들. 쟤 왜 저러냐 진짜. 공감하고 싶은 분. 예. 근데 꽤 재밌습니다. 좀 귀여운 영화인데 네. 또 피너츠 무비
스누피 스누피. 애니메이션 아시죠? 알죠. 그래서 이제 영화로 만든 게 있는데 찰리 브라운이 사실 항상 실수 투성이잖아요. 착한데 계속 뭔가 2% 부족해서 하는 것마다 번번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학교에 예쁜 여자애가 전학을 와요. 잘 보이려고 고백하려고도 하고 뭐 댄스 실력 키워가지고 멋지게 춤을 춰보이려고도 하고 막 숙제도 대신해주고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멋지게 춤을 선보였는데 막 스프링클러가 터져가지고 그냥 물바다가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을 1등을 해가지고 막 드디어 친구들에게 존경을 받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험지 결과가 뒤바뀐 거래요. 그래서 네 자기 실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놀려요. 그런데도 계속 이 전학 온 여자아이를 향한 이 마음은 너무 간절해서 계속 어떻게든 좀 눈에 띄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Hello? She said hello. 결국에는 이 여자친구가 찰리의 마음을 알아줘요. 왜냐하면 마술 공연을 해서 잘 보이려고 했는데 그때도 공연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동생 셀리가 갑자기 이렇게 공황 같은 패닉이 오면서 동생을 도와주느라 동생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정말 정직한 아이고 성실한 아이고 너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이라서 넌 정말 좋은 아이야. 이러면서 결국엔 이 찰리 브라운의 마음을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아 진짜. 네. 순정물이네요. 이게 이렇게 우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누가 정해놔요 그런 걸? 따뜻한 영화 아닌가 그냥? 따뜻해서 우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런 거 좀 눈물 나. 얼마나 차가우면 평소에. 네. 세상이 차가우니까. 네, 주변이 너무 차가우니까. 아니 이 정도 따뜻함에 눈물이 난다는 저게 건 제가 2015년인가 그래요.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직장 생활할 때예요. 한참 좀 차가울 네. 때네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메간 트레이너가 이 주제곡을 불렀거든요. 근데 메간 트레이너가 워낙에 노래가 다 신나고 좋아서 네. 아마 이 주제가는 딱 들으시면 알 거예요. 아하. 네, 노래 자체가 히트를 했어요. 종이다리라는 일본 영화 있어요. 소설도 굉장히 좋고 네. 영화도 굉장히 좋은데 이게 한국 드라마로도 리메이크가 맞아요, 됐나요? 맞아요. 그래요? 돼 있어요. 이게 실수랑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좀 어떤 포인트가 이 작품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영화로 이야기하게 되면 미야자와 리에가 주연이거든요. 근데 미야자와 리에가 이제 극 중에 나오는데 집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상하관계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집에서 길을 못 펴요. 네. 자기 스스로가 참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러다가 이제 은행에 취직해서 은행원으로서 굉장히 잘 나가게 돼요. 네. 극 중에 여주인공이. 네. 그러면서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가 어린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남자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받아들이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안 좋은 거잖아요, 도덕적으로도. 네. 그런 상황에서 고민을 하다가 화장품을 사러 가는데 화장품을 사다 보니까 돈이 모자른 거예요. 근데 마침 은행에 직접 가기 어려운 그런 노인이신 그런 고객분들이 직접 지폐로 맡기면 그걸 자기가 받아서 수금을 해서 은행에 가서 제대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받아둔 돈 뭉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잠깐 쓰고 채워 넣으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게 되고 모자란 화장품 값을 위해서 1만 엔짜리를 대신 하나 꺼내서 지불을 해요. 그 실제로 은행에 가서 나중에 채워 넣어서 넣으니까 뭐 횡령은 아니죠,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중간에는 1만 원 정도를 고객 돈을 자기가 가져가서 마음대로 쓴 거잖아요. 유용을 한 거네요. 네,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고요. 10만 원이었어. 당신의 그 태도를 내 앞에 되돌려 놓는데 필요한 돈이?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범죄가 결과적으로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니까 그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는 이것이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 연하였던 그 남자와 관계를 시작하는 계기가 돼요. 만엔을 유용했던 그 사건 자체가. 그러다 나중에는 1억 엔을 유용을 하죠. 횡령을 하죠. 그러면서 경찰에 쫓기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순간에 별것 아닌 작은 실수를 뭐 이건 괜찮겠지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그냥 저지르게 되면 나중에는 엄청난 큰 실수를 저지를 때도 본인 스스로가 브레이크를 못 건다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영화이자 소설이기도 합니다. 근데 종이 다른 무슨 뜻이에요? 그게 뭐 그 책에 보면 그 역자 후기에서 제가 본 것 같고요. 네. 일본에서 사진을 찍을 때 사진관에서 가족 행복한 한때를 찍을 때 뒤에 종이달 그려놓은 그런 백판 배경 화면 밑에서 가짜 달을? 사진을 찍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그 행복했던 한때라는 뜻인데 이것 자체가 사실 이제 종이로 만든 달이니까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화상 가짜 같은 행복 같은 거네요. 거죠. 뭐 재밌는 책이 하나 있는데 또 실수랑 관련된 그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무언가를 발견을 할 때 그 우연히 실수가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는 분명히 실수인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잘 모아놓은 책이 세렌디피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네. 이건 주로 이제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카콜라. 코카콜라 같은 경우가 이제 금주법이 시행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술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술을 대체할 음료를 찾다가 코카 잎이랑 콜라 나무의 씨앗 그 두 개를 잘 추출물을 조합을 해가지고 탄산이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음료예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또 실수가 있어요. 그 코카콜라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 병 있죠. 네, 콜라병. 네. 그 모양이 그냥 잡았을 때 누구나 이게 코카콜라라는 알게 하자. 그걸로 이제 공모 같은 걸 했어요. 그 유리 공장, 유리를 만드는 곳에 다니시는 분이 이렇게 콜라나무 열매, 그거를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다고 해서 콜라나무 열매 그 모양으로다가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콜라나무 열매랑 아예 달라요. 이분이 검색을 잘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또 실수였어요?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콜라나무 열매를 찾아서 그거를 본따서 디자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콜라나무 열매는 그냥 동그랗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실수로 카카오 열매를 본 거야. 네. 그게 코카콜라의 병이 됐는데 인기를 끌었죠. 네. 실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영향을 그러네요. 주고, 예. 또 재밌는 게 이제 누텔라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을 걸 많이 적으셨구나. 네. 누텔라 드셔보셨어요? 네. 저는 막 초코 칩 쿠키에도 발라 먹었었어요, 한때. 먹으면 멈출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래는 그 누텔라가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마을의 페레로라는 분이 네. 잔두야라는 걸 만들어요. 잔두야. 이게 뭐냐면은 카카오가 비싸잖아요. 카카오 비율을 줄이고 여기다가 이제 헤이즐넛이랑 설탕을 섞어가지고 비슷한 느낌의 그 초콜릿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식빵사에 껴먹는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 아, 원래는 그 고체였다. 고형이에요. 네. 잘라 껴먹는 건데 이거를 이제 성공을 했어요. 대박이다 했는데 여름이 되니까 녹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막 별의별 고민을 합니다.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디어를 바꿔요. 어차피 발라먹는 거 녹은 걸 팔아보자. 네. 그래갖고 고형이 아니라 녹은 채로 다른 걸 좀 첨가를 해가지고 병에 담아서 팔아요. 스프레드. 그래서 떠서 이게 바르는 형태의 잔다yan 거죠. 저는 누텔라 냉장고에 잘못 넣어놔가지고 약간 안 발리게 딱딱하게 굳으면 진짜 싫거든요. 어허. 저렇게 발려야지. 오히려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발리는 게 이 잔두야가 녹은 거 시작이 된 거죠. 와. 그래서 누텔라를 담아서 팔았는데 이게 대박이 나서 네. 지금의 누텔라의 시초가 거기서 왔다. 근데 재밌는 게 음식들이 많은 게 감자칩이 원래 만들게 된 계기가 뉴욕에 어떤 그 레스토랑인데 거기 굉장한 괴짜 그 셰프가 있었어요. 이분이 되게 개팍한 게 어느 정도냐면은 음식을 냈어요. 근데 컴플레인을 할 수 있잖아요. 뭐가 별로다. 그러면은 열받아서 다음에 오면은 더 괴식을 내. 그럼 이 사람들이 막 쌍욕을 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박수치고 그런 괴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손님이 왔는데 감자튀김을 내놨어요. 근데 감자튀김이 너무 두껍고 이게 속이 안 익었고 맛이 없다. 이런 걸 왜 내놓냐? 그러니까 또 이분이 화가 난 거야. 야, 저 사람은 두껍고 안 익은 거 싫어하니까 아예 포크를 못 집게 얇게 쳐라. 그렇게 이제 주방에 이야기를 해요. 매우 쳐라. 네. 네. 그래서 감자를 엄청나게 얇게 쳐서 튀긴 다음에 거기다가 짜서 못 맞게 소금도 엄청 쳐라. 그리고 냈어. 네. 그랬더니 손님이 대성공. 너무 맛있다고 또 달라 그러는 거야. 손을 멈출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제 괴식을 냈는데 그래서 이거 되겠는데? 그래서 시작한 게 감자칩. 와. 약간 되게 재밌는 이야기죠. 재밌어요. 네. 진짜로. 네, 그래서 음식과 관련된 재미있는 발견들이 네. 세렌디피티라는 책에 담겨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실수로 인해서 결과가 좋게 된 거랑 실수로 인해서 결과가 안 그러네요. 좋았던 게 잘 섞여 반반 있어요. 나온 것 같아요. 실수의 양면성을 고스란히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실수가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실수인데 이거는 두 사람의 실수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천문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실수죠.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멀리 있는 은하가 빠르게 멀어진다라는 걸 관측해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때까지 우주는 팽창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주는 항상 똑같다. 근데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 덕분에 네. 멀리 있는 은하가 멀어진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에드윈 허블도 은하가 멀어지면서 적색편이라는 게 관측이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게 우주가 팽창하는 건 아니고 은하가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이분도 실수죠. 네. 그 나중에 다시 보니까 우주가 전체적으로 그냥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주의 팽창이 밝혀져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적색편이랑 다르게 우주론적 적색편이라는 게 있어요. 도플러 효과 아시죠? 네네. 무언가가 가까이 다가올 오면 때, 소리가 높고. 예, 그러니까 파동이 있는 어떤 물질, 파동을 내는 물질이 다가올 때랑 멀어질 때 다르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소방차나 앰뷸런스. 뭐 앰뷸런스가 올 때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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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이게 바뀌잖아요. 이게 다가오는 파랑 멀어지는 파가 그거에 따라서 다른 파형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주에서는 이 빛이 멀어질 때 적색편이, 가까울 때 청색편이가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얘가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우주 자체가 팽창하면서 시공간이 늘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적색편이가 우주론적 적색편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허블은 몰랐지만 본인의 실수를 교정했고,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팽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 말이 뭐냐면은 우주는 그대로다. 우주를 그대로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 중력 때문에 우주는 서로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이 우주의 거시세계에서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에요. 네. 서로 당겨요. 네. 당긴다면 얘네가 서로 모이겠죠. 네. 이 모인다는 힘은 이 우주를 점점 작아지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여기다가 이걸 다시 펴주는, 그러니까 작아지는 힘에 대항하는 힘을 만들어서 우주상수라는 걸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 상수를 집어넣음으로써 우주를 그대로인 상태로 유지를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주가 팽창하잖아. 그래갖고 아인슈타인이 실수했다. 네. 우주상수를 철회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최대 실수다라고 말하고 우주상수를 철회해요. 네. 이 우주를 펴주는 힘이 없어진 거야. 그 놀랍게도 우주가 그냥 팽창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점점 그러니까 빨리. 네, 그러니까 우주가 그냥 팽창이 아니라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설명하려고 우주가 커지지만 여기에 우주를 더 키우는 무언가를 추가해요. 네. 그게 아인슈타인이 실수라고 주장했던 우주상수입니다. 다시 추가돼요. 이 말이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은 이 수축한 우주를 유지하려고 플러스 방향의 어떤 네. 상수를 넣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거 잘못했다 철회했어요. 근데 나중에 팽창이 아니라 가속 팽창이니까 플러스 필요해요. 방향의 힘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다시 아인슈타인 실수를 가져와서 우주상수를 추가한 거죠. 그때 실수라고 말하지 말 걸. 네. 그 아인슈타인 실수한 가만히 거죠? 있었으면은 그 재밌는 게 천재는 실수조차도 네. 굉장히 직관적으로 정답을 향해 가는 거죠.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이제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냐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학계에서 여전히 논란거리긴 해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관측의 오류라든지, 근데 여전히 학계의 주류는 네. 그 가속 팽창한 우주가 현재 주류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이게 과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실수가 아니었던 실수네요. 네, 아인슈타인은 몰랐지만 그의 실수가 여전히 천문학계에 도움을 줬다. 자, 우리만의 라이브러리를 쌓아보는 시간, 라플 위클리의 픽 어떤 분들께 추천해 볼까요? 네, 저는 세렌디피티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실수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수하는 분들. 잦은 실수로 의기소침해져 있을 분들에게 당신의 실수가 우연히 행운에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드립니다. 저는 스누피 더 피너츠 무비를 추천할게요. 사실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포기하지 않는 것의 가치거든요. 계속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실수를 좀 하더라도 또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언젠가는 나타나기 마련이니까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네, 저는 더 길티라는 영화 여러분께 추천드리고요. 굉장히 재밌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실이라는 것을 확고히 자기 믿어 의심치 않지만 사실은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마음속에 어떤 편견이나 미리 예단하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왜곡되어 있는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확신이 지금 세상을 사실은 굉장히 엉망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더 길티라는 작품 여러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컵에 담긴 물을 쏟는다고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닦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실수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엄격하지 않게 네, 우리가 좀 용인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실수를 하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만은 피하십시오. 정말 방송이 다 됐네. 네, 이건 큰 실수입니다.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다루는 주제가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주제들이 많잖아요. 네. 좀 추상적이면서도 여러 가지 다층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이번에는 여러분의 도움을 한번 받아볼게요. 다뤘으면 하는 주제, 토픽, 키워드 이런 게 있으시다면 트라이브 앱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논의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추천해드린 콘텐츠들도 관심 가거나 재미있을 것 같은 기대되는 작품 있으시면 투표해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을 안 하고도 9회까지 정주행을 하셨다면 이미 알고리즘에 갇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엔 그냥 구독을 누르셔라. 포기하세요. 포기하시고 이제 구독하세요. 그냥 매주 업로드 될 때마다 알림도 받으시고 또 좋아요까지 남겨주시면 빨리 봐야지. 저희가 훨씬 더 또 힘을 내서 양질의 콘텐츠로 보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놀랍고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